금요일 여야 중진 의원과 함께하는 당대표 시간입니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김경엽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좀 전에 이준석 전 대표하고 인터뷰하고 가시면서도 인사도 홍문표 의원 네, 하신 것 같습니다. 인사했습니다. 네. 보면 어떻습니까? 오랜만에 인사하시는 것 같아요. 전당대회 때 싸웠던 생각이 제일 먼저 나지요. 당대표 할 때. 그렇죠. 당대표 출마해서. 예. 근데 참 순발력도 있고 네. 능력이 있는 친구만은 틀림없습니다. 근데 남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이면 더 좋았을 거라는 네.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김경엽 의원님은 이게 뭐 젊은 정치인이자 또 상대당 당대표까지 했던 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유 전 대표. 대단히 말을 잘한다. 잘한다. 그다음에 토론도 잘하더라. 네. 토론 자리에 나와서 네. 굉장히 이렇게 화제 전환, 그다음에 본인에게 좀 불리한 주제 같으면 순간적으로 이 주제를 바꾸는 순발력 아주 참 대단하다. 네. 뭐 그런데 좀 이렇게 정치를 하면서 보는 느낌은 좀 절실함, 절박함 이런 건 좀 부족한 것 같다. 좀 젊은 어떤 혈기 이런 거는 좀 느껴집니까? 뭐 혈기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좀 이제 젊은 세대에서 젊은 세대의 어떤 그런 뭐 일반적인 그런 성향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유 전 대표가 하여튼 뭐 많이 활동을 하고 있어서 질문 좀 드려봤고요. 자, 일단 질문 홍문표 의원님한테 이거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자, 북한 지금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예고된 시점에서 대통령은 좀 순방을 했었고요. 또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지금 된 상황인데 해외 출장 이 상황이 가는 게 맞나 이런 또 지적들이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말씀 주면 좋을까요? 글쎄 영국 국빈 방문은 제가 알기로 한 3개월 한 5개월 전부터 준비가 있었던 걸로 알고 또 국빈이라는 이 국가 간의 정상이 만나는 것은 서로 국가의 자국민의 이익 또 국방 문제 또 뭐 안보 뭐 경제 전반적인 걸 얘기하는 정상을 회담을 이 북한에 이런 징조가 있다고 그래서 거기를 안 가는 것은 나는 큰 결례고 국익의 손해였다. 적절히 전 가신 거 잘했고 또 현지에서 거기에 대한 대통령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활용을 했다. 또 국내에서도 대통령실에서 또 이 군사 전략상이 할 수 있는 뭐 NSC 화상 회의라든지 했죠. 적절한 대체의 결과는 지금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제한적인 군사 전략의 그 문제는 저는 적절히 표현을 잘하고 심각하게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뭐 같이 한번 말씀 좀 주시면 좋을까. 순방 부분도 그렇고 결국은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 정지 들어갔고 북한은 아예 그냥 뭐 우리는 아예 하지 않겠다라고 아예 그 선언을 해버렸는데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앞부분에 이준석 대표 얘기 중에도 그런 얘기 나오던데요. 대통령이 주로 해외에 계시고 방한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럴 정도로 해외 순방이 잦은데 문제는 그 해외 순방이 나중에 우리 외교안보 전략의 가장 큰 핵심이 대북 확장 억제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확장이 억제되고 있느냐 아니면 확장되고 있느냐 보면 지금 다르잖아요. 탄도미사일 발사 건수 도발 건수는 지금 급속히 더 증가하고 있고 정찰위성을 발사하고 이제 뭐 핵 추진 잠수함도 개발한다 그러고 지금 현재 이렇게 나오고 있으면은 외교안보 전략이 완전히 실패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계속 해외 순방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이 긴박한 시기에.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게 국민의 안전이나 외교안보에 관심은 있는 거냐. 정말 너무 무능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인 것이고요. 이번 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정말 전략적인 실패다.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현재 효력 정지를 하면서 저쪽에서 지금 바로 이제 사실상의 거의 전면 파기 상태로 지금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과연 우리한테 이익이 뭐냐라는 거죠.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뭐 이렇게 행패를 부리고 있는데 폭력행위 금지법을 아예 그냥 무력화시켜버린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익이 아니라 먼저 이게 이 북한에 도발할 명분만을 갖다 제공을 해주고 그다음에 접경 지역 주민들 점점 더 불안해지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다가 지금 가장 큰 후유증은 이것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전쟁의 위험이 커질수록 바로 우리 경제 리스크 여기에 이제 지금 발생하는 한국 외자 이탈 문제나 외평채 금리가 급상승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한국 경제를 더욱더 실제 지금도 어려운데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겐 실익이라는 건 이건 전무합니다 실제로. 그럼에도 뭐 신원식 장관은 1조를 얻고 손실은 1원 분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9.19의 문제 우리 협상 문제, 협의 문제, 협정 문제죠. 이 문제는 그동안 걸 우리가 한번 반추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뭐 조금 표현이 어떨지 몰라도 뭐 에어컨으로 당했다면 우리는 선풍기로 대응한 것밖에 없거든요. 아 에어컨에 대해서 우리는 선풍기다. 이렇게 우리가 편파적이었고 또 원칙을 잃은 그런 많은 우리가 곤경을 취했어도 제대로 우리가 과거 정부 특히 여기다 대응 방법이 없었어요. 이런 9.19 이런 남북 정상 소위 이 체결을 언제까지 우리가 믿고 여기에 우리가 대응할 수 것이냐 하는 건데 뭐 잘 아시다시피 개성공단 연락사무소라든지 또 비무장지대에서의 그 뭡니까 그 사격 사건 2번이나 있었던 거 또 해양 수안보 공무원 그 살해당한 문제라든지 군사 경찰 위상 발사 또 유엔 안보리 결의 정면 위반 또 동해상의 탄도미사일 발사 뭐 김정은 창원하에 해안 소위 포사격 문제 등등 한 15가지 정도를 과거 정부에서나 이걸 보면은 대응한 것이 없어요. 미적지근하게 그냥 적당히 하고 넘어갔는데 그러다 오늘에 와서는 이제 북한의 지금 핵 문제라든지 미사일 문제 이런 문제가 도를 넘어서 우리에게 이제 위협을 하고 있는데 이 9.19를 또 그냥 지키고 앉아 있느냐. 그래서 우린 부분적으로라도 선언적으로 이건 안 된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그럼 전면 파기다. 이 전면 파기라면은 에어컨은 에어컨으로 상대를 해 줘야 돼요. 하는 게 맞다. 이건 국가고 국민의 생명 재산을 지키는 일인데 그렇게 간단하게 무슨 뭐 정권자 마음대로 이럴 수 저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적절한 표현은 아주 잘했다고 보고 이제 앞으로 이제 북한이 여기에 대한 대응이 이제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자유를 지키고 평화를 지키는 것이지 우리가 이거를 못 지키면 어느 나라가 와서 지켜주겠어요. 저는 월남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베트남요? 베트남이 그 월북과 월남이 전쟁에서 결국 자유가 진 겁니다. 그 힘이 없어진 거거든요. 우방이 도와줬어도. 그래서 우리도 이게 남의 일이 아니다. 이런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대해야지 북한의 이 9.19 협상 하나만 놓고 앉아서 그동안에 우리가 당한 것은 수모였고 또 이런 것을 또 반복해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절대로 이건 용납하지 않는다. 이것이 지금 강한 윤석열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경호 의원님. 9.19 군사합의의 핵심은 군사분계선 휴전선에서 일정 거리 이내에는 거기에 무장병력을 들이거나 거기에서 군사훈련을 하지 말자라는 게 사실 가장 큰 핵심이잖아요. 그것은 이제 남쪽이든 북쪽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 거리도 똑같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제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국회 이제 회의에서 북한의 정찰 위상 발사가 9.19 군사합의의 어느 조항을 위반한 것이냐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통일부 장관이 대답을 못해요. 그리고 문제는 그러면은 이 9.19 합의의 효력 정지를 우리 정부가 결정할 때에 북한이 이렇게 전면 파기 형태로 나올 것이라는 걸 예상했느냐? 예상했답니다. 그 대책은 세웠냐? 대책은 없대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다면은 이 무슨 얘기냐면은 전면 파기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누가 보기에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먼저 파기하면은 괜히 국제적인 비난이 두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건 파기를 유도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상황이 지금.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이제 결국은 앞으로 그 접경 지역 일대에서 무력 충돌이나 이게 이런 위험성이 점점 더 커진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여기에 대한 방지책이 그럼 뭐냐라고 했는데 방지책은 없어요. 그냥 국방부가 알아서 준비할 겁니다라는 정도가 핵심이에요. 통일부는 뭐 하느냐? 통일부 없어요. 결국은 지금 이런 형태의
이 외교안보 전략 예. 과연 이게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냐. 여기에서 불안해지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고 여기에 타격받는 건 우리 경제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정부가 얼마만큼 외교에 실패하고 있고 안보 전략이 실패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이죠. 그 부분이거든요. 국지전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전 김 의원님 말씀 중에 어제 저도 이 국방위원회 상황을 지켜봤는데 이 정찰 위성 발사 너무 강하게 소위 상대하다 보니까 더 위협성이 커졌다 뭐 이런 논리의 상황들인데 그럼 예를 들어서 가만히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발사를 했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으라는 겁니까? 또 이 9.19만 믿으라는 얘기입니까? 그동안 무수히 당해놓고. 아하, 반대로. 여기서는 이제 단호한 어떤 행동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라도 제지를 하고 일부는 우리가 지키고 그리고 여기서 더 이상 나가면은 더 이상 나가는 상황에 대응하는 조치를 이제 이 윤석열 정부가 해줘야지 과거처럼 이거를 그냥 무덤덤하게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고 팔로 차면 차는 대로 우리가 당하는 그런 무기력한 정부가 돼서는 저는 자유와 평화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이 북한의 앞으로 태도에 따라서 우리 정부도 능동적이고 아주 체계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해야 된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이 위성 발사 문제는 이제 그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것에 대한 대응은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같이 함께 대응을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고민을 했어야지 쉽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의 지금 9.19 합의로 대응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맹장염이 생겼는데 맹장 수술을 할 생각을 하지 않고 뇌 수술을 해버린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엉뚱한 걸 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이게 외교안보 전략이 이게 엉망이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효과도 발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험과 긴장을 고조시키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요 부분 김 전 대표가 이럴 바에는 9.19 군사합의 전면 무효화하자 이런 검토를 주장을 했는데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부분적인 얘기니까 북한에서 또 치고 나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이제 여당의 당 대표로서 이렇게 무기력에 저쪽에서 나오는 태도에 반응 없는 적당히 넘어가는 이 방법으로는 안 되겠다. 우리도 강한 어떤 스탠스를 정해서 대응해야 된다는 논리에 포괄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어떻게 김기현 대표가 상황 파악을 제대로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남북의 군사적 충돌을 지금 막아야 된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금 다시는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9.19 합의 정신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사실 지금 효력 정지하고 저쪽이 거의 사실상의 파기를 하면서 거의 지금 무효화돼 버렸습니다. 문제는 그렇다면 지금 해야 될 일은 그럼 이렇게 된 상황에서 지금 앞으로 여기에서 이 남북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긴장 무력 충돌의 문제를 전쟁 위험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고민했어야죠. 집권 여당의 대표라면. 그런데 지금 갖다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철진한 얘기. 알겠습니다. 자, 선거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총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140일, 130일 정도 남았는데 아직까지 선거제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협상도 안 되고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민주당은 지금 위성정당 금지법 만들자는 주장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홍문표 의원님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여야가 지금 다 같이 계산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졌다. 그렇게 종합적인 평가를 하고 지금이라도 국민이 원하고 있던 위성정당 문제는 이거 하나만이라도 좀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위성정당 없이 그냥 병립형 예전으로 가자는 겁니까? 그렇게 위성정당이 있음으로 인해서 제대로 국민들이 선택한 그 유권자의 그 마음을 이상한 쪽에서 정치권에서 이제 농락을 당하는 현실이 아픈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169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에서 강하게 이 문제를 밀어붙이면은 우리 국민의힘에서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국민 여론과 여러 가지 상황이. 그런데 이걸 자꾸 만지작거리기만 하지 실질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나는 민주당의 좀 오늘 김기호 위원장한테 요구하고 싶어요.
예. 자, 지난번에 왜 선거제 지난번 토론에서 우리 홍문표 의원님하고 예. 위성정당 방지법 예. 방지하는 거에서 합의했잖아요. 예. 이제 추진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저희 당에서 이미 지금 이건 법안은 발의가 돼 있습니다. 예. 위성정당 금지법은 발의가 돼 있는데 통과만 시키면 되는 문제인데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지금 이번에 지금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이 지역 독점구도를 어떻게 타파할 것인가 아니면 비례성과 대표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그 여기에 대해서 예전에 다 여야가 다 합의를 했어요. 네. 합의를 했는데 문제는 이게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것을 해결하는 해법으로 제가 발의한 지역균형 비례대표제라는 아주 기가 막힌 방안이 있습니다. 김경호 의원님께서 발의한 제가 발의한 법안. 실제로 그거 하면은 지역 독점 구도도 일정 정도 뭐 완전히 깨지지는 않지만은 일정 정도 완화시키고 그리고 대표성과 이 비례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도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뭐 완전히 지금 아직 동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아마 접근을 했다라고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동의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진전이 안 된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이렇게 진전이 안 될 거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위성정당 방지라도 최소한 하고 가야 되지 않겠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 라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홍문표 의원님이 흔쾌히 동의해 주셔서 각 당에서 이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노력은 이제 같이 함께 하면은 아마 성과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이 토론 끝나고 제가 대표한테 얘기를 했어요. 우리 김기업 의원과 이렇게 얘기 나왔는데 이건 해야 된다. 자기도 동의한다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만은 하나라도 분명히 해결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조금 정리를 하면 그러면 병립형으로 안 가고 연동형인데 위성정당을 못 나오게 하는 그렇게 한다는 양당에서 겁니까? 갖고 있는 몇 가지의 프렌들이 다 있는데 그걸 최선을 다해서 종합적으로 하되 정 안 되면은 지금 김의원 얘기대로 이거 하나만이라도 우리는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사실 솔직히 이제 신당들 얘기가 있는 상황에서 여당은 이준석 신당, 야당은 또 조국 신당 얘기가 있습니다. 뭐 아직 구체적 얘기는 안 나오고 있지만 그림은 안 나오고 있지만 그 상황에서 2016년식의 병립형으로 가면 큰 양당 이 두 정당이 유리한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좀 고민하는 거 아니냐. 이익 때문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 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그 조건은 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유불리는 똑같을 텐데 문제는 이제 지금 현재 준연동형으로 가면은 그 소수 정당에게 조금 더 유리한 뭐 신당이나 이런 데 좀 더 유리한 조건이 되는 것이고 아무래도 이제 거대 두 양당에는 사실 뭐 불리해지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병립형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역시 이제 양당 체제를 이제 강화시키는 방안이 될 것이고요. 이제 그런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문제를 이제 동시에 해결하는 것은 사실 뭐 소수 정당에 대한 배려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사실 우리 정치의 아주 고질적인 병폐인 지역 독점 구도. 그냥 어느 당이든 자기 특정 지역에 그냥 갖다 지팡이만 꽂으면 다 당선되는 이런 책임 문제가 더 심각한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지금 필요하다라는 건데 아마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호남 지역에서 일정 정도 의석수를 확보하고 싶은 생각도 분명히 있을 텐데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는 영남 지역에서 의석수를 확보하고 당연히 국민의힘은 호남 지역에서 의석수를 확보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거고 또 실제로 그게 어느 정도 가능성으로 나와 있어야 그 지역에서도 사실 상식적인 경쟁이 가능해지고 정치가 발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하는 최소한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난 개인적으로 우리 김경호 의원이 뭐 파트너라고 해서가 아니라 저렇게 건전한 생각 갖고 있는 게 저는 찬성을 합니다. 동의하시군요. 이 병립형은 그동안 민주당이 사실 이것 갖고 재미를 좀 봤거든. 그런데 본인의 생각은 분명히 지금 달라요.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존경을 하는 거고 이건 여야를 떠나서 국민이 싫어하는 또 표는 분명히 여기다 찍었는데 야중에는 이상한 위성정당이 만들어져서 합병하는 이런 위선적인 것은 않는 것이 좋아서 되풀이된 얘기인데 우리 둘이만이라도 합의했으니까 당에서 확산해서 이 문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이번 정기국회 때 바로 처리해버리죠. 두 분 여기서 된 대로 좀 정리가 되면 좋겠는데요. 신당 얘기가 좀 나와서 그러는데 국민의힘은 이준석 신당 또 민주당은 뭐 조국 송영길 신당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느 신당이 더 위협적입니까?
아니 아까 저기 이준석 신당은 상당 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지금 이렇게 가시화되고 있는데 조국 송영길 신당은 그냥 소문밖에 없지 실제로 뭐 준비되거나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움직임이라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좀 뭐 이 만들어질지 안 만들어질지도 모르는 신당에 대해서 뭐 평가하는 건 굉장히 좀 섣부르다라는 생각인데요. 문제는 그 이준석 신당 같은 경우에 요즘에 여론조사 보면은 그래도 상당 정도 지지층이 형성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국민의힘에는 좀 타격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또 그 뭐 그것이 가져오는 또 민주당에도 뭐 이렇게 주는 타격도 있다고 뭐 이렇게 어느 여론조사 보니까 그런 것도 있어서 뭐 정확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홍문표 의원님? 저는 여야가 신당은 큰 타격을 받습니다. 우리 뭐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신당 뭐 20%가 넘는 국민 여론이 나오는 것도 상당히 아픈 일이고 또 민주당에도 몇 의원 얘기 들어봤더니 지금 4분이 지난번 선언한 거 거기 정신과 그 뜻에는 한 30여 명이 동의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분들이 신당을 만들어 가는 것은 좀 시간이 걸린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 신당의 움직임은 현 우리 기존 여야 정당은 좀 상당히 뼈아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 태동이 된다면은 그 지금 여야의 기존 정당들이 얼마나 큰 타격과 국민으로부터 실망을 받는 이 정조의 표현이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노력을 양당에서도 뭐 최선을 다하는 게 특히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아까 이준석 대표 한 60%는 저는 신당을 만들 것 같아요. 점점점 자꾸 굳어지는 것 같은데 시간이 여기서 우리 혁신위원장이 이왕에 좋은 여러 가지 발걸음을 한다면 이 방법을 좀 실질적으로 터놓고 이준석 대표하고도 좀 심도 있는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혁신한다고 해서 정당이 쪼개지는 모습을 보이는 거는 더욱 아픈 것을 만드는 그런 혁신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인요한 혁신이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 주제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요한 혁신이가 다음 주까지 결정해달라 일주일 시간 주겠다. 그러고 지금 보도에 따르면 혁신위원 4명이 사퇴했다는 얘기도 지금 있고요. 어떻게 될까요? 일주일 정도 이제 시간 남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결정해달라. 거의 아마 혁신의 한계에 부딪혀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승부수를 아마 던지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받아들여질지는 우리 홍문표 의원님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궁금합니다. 아니 나도 이 시사저널 뉴스를 사실 봤어요. 나왔던 뉴스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어제까지도 전 진짜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내가 이 사실을 보고 외부인 4분이 지금 사퇴한다는 거거든요.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로 간다면은 지금까지 인 위원장이 와서 혁신한 의미가 0.1도 없죠. 혁신된 게 아니다 이 말입니까? 혁신된 게 아니라 혁신위원회 자체가 깨지는데 무슨 혁신이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당장이라도 우리 인 위원장이 외부인을 만나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내부적인 이런 문제를 빨리 정리하고 수습하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참 우려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뭔가 갈등이 있었다고 봅니까? 혁신위원들 간에? 뭐 일부 뭐 아침에 이준석 전 대표 말로는 뭐 좀 이렇게 박성중 의원이나 김경진 전 의원 같은 하고 좀 이 정치인 인사하고 좀 차이가 있었다. 의견 차이가 아니면 전달이 안 됐다. 공유 의견이 그런 얘기 있긴 하더라고요. 외부인의 뭐 이야기를 빌려보면은 움직이는 동향이나 또 정책적인 방향 그것이 이 혁신위원회에서 좀 더 비공식이라도 설명하고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먼저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고 알으니까 우리가 여기 있을 필요가 뭐가 있냐. 뭐 이런 데서 이제 상당히 엇갈리는 그 자기들로서의 참 기분이 나쁜 또 참여하는 동기가 뭐가 있냐는 그런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김경진 의원이 너무 솔직하게 본심을 드러내버린 거 아닌가 싶은데 시간 끌기용이었다. 그 말 있잖아요. 그게 좀 커 보이긴 한데 아마 혁신이 국민의힘 혁신이는 아마 오늘 중대한 좀 기로가 아닌가 생각이 오늘 오늘 주말간에 어떤 내용이 날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당대표 여기서 두 분 당대표 되라는 말씀을 제가 당대표 하겠습니다. 당대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홍문표, 김경현 의원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